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5월 25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가지고 온 종목은 광동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출발하였는데요. 시가는 13.12%였고 고가는 17.30 그리고 종가는 2.7%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섹터는 의약품 섹터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 뭐 OTC 사업부 운영해서 뭐 한방 감기약이라든지 쌍화탕류, 뭐 이런 동의보감 처방 등 우황 청심원 등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개요를 보시는 것보다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회사입니다. 뭐 비타오백을 만드는 회사, 삼다수를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옥수수염차 그리고 쌍화탕 이런 제품들이 익숙한데요.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전문 의약품 그리고 약품용 드링크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들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제약의 이제 전문 의약품, 물론 다른 회사의 이런 전문 의약품 부분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광동제약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시간에 우선은 잠깐 이제 기업 실적을 한번 그래도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부분은 이제 3분기 때 지난 3분기 때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 실적이랑 이제 분기 실적을 조금 세밀하게 보는 게 좋은 게 광동제약뿐만 아니라 회사들마다 이제 기업에 대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요. 회사가 뭐 실적이 좋아져서 이렇게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갭상승을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뉴스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오긴 했습니다. 이 여성용 비아그라, 이제 광동제약에서 여성용 비아그라 이 바이리시가 임상 3상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토요일 날 기사로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사보다는 회사의 발품을 먼저 파셨던 분들은 조금 빠르게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의약품 보시게 되면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인이 5월 22일 날 승인이 났죠. 지금 보면 보시게 되면 시험 제목이 이제 성욕자 이제 비아그라죠. 여성용 비아그라에 대해서 임상 3상 가교 임상 시험을 신청했다. 승인이 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이 발품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이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뉴스는 이제 토요일 날 되고 주말에 토요일 날 되고 이 토요일 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임상 3상이 신청이 됐다. 그리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침 오늘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임상 3상을 신청하는 거지 신청해서 승인이 나는 거지 3상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FDA 승인이 신청하는 게 더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라는 게 상승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비해서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이 좀 강했다 보니까 이 가격적 메리트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결국은 이 재료라는 뉴스가 그러니까 뉴스 겸 이 재료라는 게 시장에서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재료의 크기가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제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이 재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몰랐지만 주식을 하다 보시게 되면 이 재료의 크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그리고 삼상을 신청해서 승인 난 거다. 결국은 신청해서 뭐 승인이 이제
성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재료가 어찌 보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5월 12일 날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광동제약하고 엮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 기사로 보시게 되면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넥스랑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넥스가 광동제약의 주식의 지분을 일부분 취득을 하였거든요. 지금 2.86%에 대한 이 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광동제약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바이넥스의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했던 지분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동제약 이 바이넥스도 이제 시간에서 이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제 시간에선 더 큰 변동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 바이넥스 같은 지분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광동제약이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좀 밀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차트적으로도 이제 광동제약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 보여 상승하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밀리지 않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주가가 이슈가 있으면 튈 수 있다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튀었고요. 이렇게 뉴스와 차트 그리고 이 재료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야 할지 그리고 이거를 진입을 해야 할지 이제 고민하실 텐데 지금 이 저항선 살짝 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밀리고 지금 이 부분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이 7,900원 지지선을 뚫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지지선 부근인 이 7,400원대까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평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결국은 다음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강동제약과 바이넥스는 엮여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